네. 이제 하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저는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여기서 이제 한 시간씩 그 라이브를 하고, 근데 우연치 않게 저희 동기이기도 하는데요. 그 성형외과 이태근 원장님과 함께 또 피부과 성형외과 라이브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은 우리 네, 저는 삼성역에서 오스킨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원장 이태근이라고 하고요. 사실 이혜지 원장하고 저는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일단 그쵸. 이름이 이혜 이태기 때문에요. 앞뒤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또 학교 다닐 때 실습 돌고 할 때도 네, 항상 앞뒤로 만났던 사이고 워낙 막역했던 사이인데 또 이제 사회 나오면서 서로 또 이제 개원하고 이러면서 바쁜 와중에도 네, 이렇게 또 비욘지에서 같이 방송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20살 때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둘이서 유튜브를 찍을 줄이야. 아, 네. 네,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참 또 계속 이렇게 인연이 계속되네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피부과 성형외과가 공통되는 그 주제, 그러니까 공통되는 주제를 가지고 그 피부과적인 측면으로 볼 때랑 그 성형외과적인 측면으로 볼 때 여러 가지 해석과 의견이 되게 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할까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가 우리가 또 주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그렇죠. 그 주름에 대해서 우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간단하게 총론적인 이야기를 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양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네, 그래서 그 이혜진 원장하고 제가 얘기했던 게 이제 주름이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다들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제 몇 회 나눠가지고 주름을 한번 총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피부과적인 영역과 성형외과적인 영역으로 나누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서로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다 아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저 오른쪽 위에 상단에 보면은 그 동시 접촉사들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네요. 네. 그래서 막 늘어나야죠. 네, 막 늘어나서 이제 질문이 또 한도 끝도 없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래서 우리 이태근 원장님이 그 뒤에 보면 All About Wrinkle이라고 네네. 제목을 정해주셨어요. 네. 네, 한번 좋습니다. 볼게요. 우선 스킨 텐션 라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성형외과적인 영역에서는 가장 먼저 배우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얼굴을 봤을 때 이마나 아니면 눈 주위, 그다음 입술 주위, 그다음에 양볼 쪽으로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드러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 라인대로 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름이라는 거는 근육과 근육의 경계, 그러니까 근육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근육의 90도 방향으로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처 성형술이나 이런 걸 해줄 때는 항상 이 스킨 텐션 라인을 고려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그것이 흉터를 덜 만들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피부과적인 영역으로 봤을 때도 지금 봤을 땐 그 굉장히 성형외과적으로는 수술을 하고 칼을 대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그 메이저 머슬, 그러니까 큰 근육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갖게 되고요. 저는 이제 조금 짜잘짜잘 어떻게 보면은 성형외과에 비해서 피부과는 약간 좀 그 소심해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잔주름에 대해서도 이따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요거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나이가 들면은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팔자주름이 생기고 조울이라고 해서 이 양 옆볼로 이렇게 두둑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환자분들한테도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얼굴에는 가장 중요한 인대가 요 눈 아래쪽 이 광대 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광대 쪽에 있는 인대가 결국에는 이 방향으로 처지면서 그러니까 중력 방향으로 처지는 게 아니라 이 방향 밑으로 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입술 쪽으로 이런 식으로 처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팔자나 아니면 조울이라고 해서 이 부분 쪽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들도 많이 해봤을 거예요. 거울로 이렇게 앞을 보고 항상 이렇게 당기면 팔자가 없어지고 조울도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예전의 모습이 돌아가는 걸 또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요. 결국 핵심적인 거는 이 광대 쪽에 가장 중요한 인대가 있는데 이 인대가 느슨해지면서 이제 주름이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그냥 대표적인 거예요. 티어트로프라고 해서 그러니까 눈 밑쪽에 이렇게 고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말라백이라고 해서 우리가 눈 밑에 주머니가 생기죠.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이제 대부분 20대 때도 고민인 거, 인디안 주름.
그래서 인디안 주름이 바로 요 미드 페이스 라인, 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인디안 주름은 100% 없앨 수 있냐? 물론 덜해지긴 할 수 있지만 인디안 주름이 생기는 그 그루브가 바로 이제 우리가 자이고마틱 큐테니어스 리가멘트라고 해서 인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인대에 대한 설명은 제가 좀 이따 다시 해드리고요. 하여간에 이렇게 인디안 주름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렇게 팔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리온 라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입술 주변 쪽으로 생기는 거 그다음에 조울링이라고 해서 양 옆볼로 이렇게 심술보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혹은 생기게 되는 그 주름을 나타내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설명드릴 내용이 팔자주름 때문에 또 피부과를 많이 또 내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팔자주름 같은 경우는 그 말 그대로 그 이태근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팔자주름 자체가 팍 꺼져서 그런 주름이 지어지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여러 가지 해부학적 구조물이 복합적으로 쳐져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의외로 요거는 팔자주름 필러로만은 그렇게 큰 해소가 되지는 않고요. 리프팅하는 그 시술이라던가 장비, 실리프팅 이런 걸로 전체적으로 이쪽 공황대별을 쫙 올려줘야 팔자주름이 자연스럽게 개선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할 그 기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아, 이거 여담이지만 우리 이태근 선생님이 이렇게 학술적인 이야기를 제 옆에서 이렇게 한 거는 진짜 너무 어색한가요? 네, 너무 어색해요. 네, 어색하다. 계속 이상한 얘기만 네. 맨날 했는데 여긴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가멘트라고 하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리가멘트가 뼈와 피부를 이어주는 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에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리가멘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눈 주위 쪽으로 생기는 눈밑고랑이나 아니면 아까 인디안 주름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다 뼈와 피부를 잇는 이 하얀 띠들, 이렇게 생긴 이 하얀 띠들이 결국 그 핵심적인 구조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항상 해드리는 얘기인데 우리 얼굴이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면 우리가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도화지에 그냥 크레파스로 그려서 모든 게 좋아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필러를 넣을 때도 마찬가지고 보톡스를 넣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뭐 의사 입장에서 시술을 할 때도 이런 리가멘트 구조들이나 여러 가지 얼굴에는 구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겉에서 아무리 어떤 효과를 내려 그래도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효과 자체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얼굴에는 이 리가멘트라는 구조, 그러니까 인대라는 구조가 있고 이 인대라는 구조를 통해서 또 다시 생각해 볼 게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저런 리가멘트 근데 확실히 이게 피부과랑 성형외과랑 조금 다른 게 이런 리가멘트도 물론 피부과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확실히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잘 아시는 것 같네요. 제가 왜 리가멘트를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네. 저는 어차피 또 이제 수술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대부분 수술적인 걸 할 때 이 리가멘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페이스리프트라고 해서 안면 거상을 할 때도 그냥 피부 이렇게 당기면 올라오냐? 절대 안 올라오죠. 그쵸. 이 안쪽에 있는 스마스 머슬이나 아니면 리가멘트들을 다 끊고 제대로 올려줘야 또 이마 거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리가멘트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이 너무 많지만 그냥 여기서는 중요한 구조다. 그 정도만 그렇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필러 시술하거나 이렇게 해서 들어갈 때도 뚫고 들어가는 게 그 리가멘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잘 리가멘트를 이렇게 잘 다이섹션해서 잘 뚫고 들어가야 이제 필러도 이제 잘 넣는 거기 때문에 피부과에서도 굉장히 그 필러를 넣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거를 해필리 에버애프터님께서 요 질문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리가멘트가 뭔가요? 그냥 얼굴 구조인 건가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조금 설명. 그러니까 리가멘트는 그냥 인대입니다. 인대. 우리 무릎에도 인대가 있고 뭐 어깨도 인대가 있죠. 인대라는 거는 뼈와 피부를 다이렉트로 이어주는 얇은 띠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인대 자체가 얼굴에 이렇게 지금 여기서도 보시듯이 이렇게 하얗게 표시된 게 다 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대 그렇죠. 자체가 처지면서 혹은 이 인대 자체가 타이트하게 당겨지면서 눈밑 주름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인디안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대가 뭐냐? 그냥 뼈와 피부를 이어주는 구조인데 얼굴에서는 특히 이제 뭐 주름이나 이런 거에 연관돼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뼈랑 근육을 연결해주는 구조고요. 나중에 갈비탕 먹을 때, 이거 뼈 해장국 맞아요, 먹을 때 맞아요. 보면은 약간 네네. 질기고 약간 뜯기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 제일 끝부분에. 그게 그 인대라고 하는 거고, 인대가 늘어났다 할 때 그 인대입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 네. 여기 볼까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지방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얼굴은 정말 특이한 구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팔이나 아니면은 뭐 다리나 지방들이 한 무더기로 이렇게 빵처럼 있는데 얼굴은 이렇게 지방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는 특히 뭐 나이가 들든지 간에 각 부분별도 이렇게 지방이 나눠져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모양을 내거나 아니면 어떻게 픽스하는 게 다른 부위에 비해서는 훨씬 어려운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저기 그 나영윤님께서 이 원장님 너무 설명 잘하세요. 멋있어요라는 거는 저분은 사람을 볼 줄 아는 거. 그렇죠. 네. 이태근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거 설명한 거죠? 네, 요거 네, 다음 네. 슬라이드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뭐 오늘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이것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20대건 30대건 40대건 50대건 60대건 다들 고민은 한 가지씩 있는데 특히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얼굴이 처지는 건 누구나 고민입니다. 왜냐? 난 20대 때는 그렇게 처지지 않았었으니까요. 근데 인정할 건 인정하되 이 스마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얼굴에 있는 얼굴 근육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얼굴이 처지거나 지방 뭐 얼굴에 이제 전체적으로 흘러내리는 느낌이 난다거나 이거는 결국 스마스라는 이 얼굴 근육이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도 이 스마스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환자분들의 결과 자체는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냥 스마스라는 구조가 얼굴에 있는데 그거는 얼굴 근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우리 뭐 울세라나 뭐 슈링크나 그렇죠. 이런 게 여기 적용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뭐 초음파 장비라든지 뭐 그 써마지 같은 RF 같은 장비를 쓸 때도 요 스마스 쪽에 작용을 해서 여기를 자극을 시켜줘서 인위적으로 약간의 그 상처를 줘서 다시 회복을 하게 해서 그쪽 부분이 좀 더 쫀쫀하고 그 약간 리프팅하는 효과를 보게끔 해주는 게 이러한 그 리프팅 장비를 이용해서 스마스에 그 작용을 해서 리프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피부과적으로도 그렇지만 성형외과적으로도 양과별로 얼굴 리프팅의 가장 중요한 구조 중에 하나는 이 스마스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제 과연 이제 얼굴의 리프팅에 대해서 성형외과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시행이 되는가? 일단 지방이식술이라는 거는 지방이 빠진 부분을 채워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볼륨이 들어가면 필러도 마찬가지지만 볼륨이 들어가면 피부 자체가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상대적으로 리프팅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환자분들이 생각할 때 필러 넣거나 지방 이식하면은 그냥 볼륨 채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거는 큰 영역의 리프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안면 거상술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귀 앞쪽으로 절개를 해서 피부와 스마스층을 다 당겨 올리는 수술이고요. 뭐 이마 거상술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눈썹 자체가 이렇게 환한 듯이 안쪽 눈썹이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눈 자체도 더 두둑해 보이고 좀 두꺼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마 거상술이라는 건 이제 요 눈썹이나 실제로 미국에서는 브로우 리프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포헤드 리프트라는 말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방 거상술은 브로우랑 포헤드를 위로 올리는. 그다음에 하안 검사 형술은 뭐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눈 밑은 사실 피부 주름 자체도 빨리 지고 그 다음에 다른 얼굴 비에 비해서 빨리 노화가 오는 부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안 검사 형술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목 거상술은 목의 주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수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요 5가지가 제가 볼 때는 가장 대표적인 리프팅 수술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실제로 그 지방이식이라든지 그 필러를 해서 그 주름을 약간 펴주는 효과를 그 넣을 때 아무래도 그거는 뭐 실제로 그 자체가 그 리프팅 효과도 있긴 하겠지만 피부 안쪽에서 약간 팽창하는 그 자극을 받게 되면 그 섬유세포가 그 활성화가 돼서 그 안쪽에 새살의 형성이 조금 촉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팽창하는 그 자체로 그 안쪽에서 그 항노화 기전이 그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술에 대한 설명이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 사진 볼까요? 우리 요 사진을 자세히 그 보면 사진 딱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기서 보시면 뭐 명확하죠. 이제 입가 주변 쪽으로 주름이 지면서 모공 자체도 늘어나 있고 전체적으로 처져 있는. 그래서 이게 이제 안면 거상술 후의 사진인데요. 보면 결국 핵심적인 거는 요 이렇게 깊은 주름이 지는 거는 결국 여기에 볼륨을 넣어주는 거보다는 기본적으로 얼굴을 전체적으로 당겨주면서
근데 이분이 단순히 안면 거상술만 했느냐? 그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면 거상술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 이식이 같이 들어간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잘 됐으니까 제가 가져온 거죠. 이 정도가 잘 된 케이스니까 가져온 건데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리프팅의 목표는 가장 이제 영해 보이면서도 고와 보이고 그 다음에 얼굴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가다듬어지는 그런 느낌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확실히 이게 리프팅이나 이러한 그 성형외과적인 접근은 되게 깊은 곳에서부터 이게 쫙 당겨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드라마 진짜 하면 확실히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네, 요 이거는 외국인이 나오네요. 뭐 외국인 사진인데요. AB가 이제 뭐 수술 직후 전후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핵심적인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술을 하든 시술을 하든지 간에 자연스러워야 되죠. 예전에는 사실 눈 수술을 하고 나서도 환한 인상으로 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해서 환자분들이 저한테 항상 오면 혹시 수술하면 환한 사람처럼 변하지 않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든지 수술이나 시술은 내가 생각하는 거에 80%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면 너무 과도하게 뭔가를 올리거나 뭐 과도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특히 리프팅은 저는 그렇게 그쵸. 생각해요. 절대로 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주름을 필 때도 서서히 이거를 더 좋아지게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그 의사의 입장은 항상 환자분들은 뭐를 하고 싶어서 오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거를 이제 다 하게 하는 것보다는 뭐는 하지 말고 이것만 하고 해서 중간중간에 그거 조절해서 최대한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 진료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그 젊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하려고 하는 그런 심정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냥 제일 간단해 보이는 거 몇 가지만 해주고 나머지는 최대한 그 과한 시술은 피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름이 오늘 이제 주름의 총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주름이라는 거는 20대 때도 고민이 될 수 있어요. 30대 때도 고민이 되고 40대 때.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늙으신 분들이 고민이 되는 분야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자, 이분 볼게요. 자, 이분 보면 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너무 피곤해 보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나이에 비해서도 그렇고 너무 뭐라 그럴까요? 좀 인상 자체가 퀭해 보인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은 20대인데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20대인데 주름 때문에 그랬나?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눈 밑쪽에 이렇게 고랑 이 고랑이 지면서 아까 이 고랑이 제가 말씀드렸던 눈 밑 고랑 인대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고랑 자체가 이렇게 파이면서 전체적으로 얼굴이 어두워 보이고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눈밑고랑 인대가 있는 눈밑주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수술적인 방법이나 시술적인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부분만 이렇게 좋아져도 인상 자체는 훨씬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리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주름 자체가 얼굴에 그림자를 지게 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얼굴에 그림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이 되게 어두워 보이고 나이가 들어 보여요.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사진도 보시면은 저희 이게 왼쪽인가? 그렇죠. 이쪽이지? 네. 오른쪽인가? 아, 네. 하여튼 요 오른쪽 사진은 굉장히 그림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림자가 많이 있을수록 어두워지는데 그 그림자를 없애게끔 하는 시술들이 성형외과에도 있고 피부과에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거가 너무 걱정이 되면 의학의 힘을 빌려서 어느 정도는 개선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오시면 좋아질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이태근 원장님께서는 지금 수술적인 뭐 거상 아니면은 뭐 지방이식 그래서 수술적인 그 주름 개선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고 저는 약간 간단하게 물론 간단하게 하는 시술과 그 크게 하는 그 수술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스케일이 좀 다르죠. 근데 간단하게 그 피부과에서 할 수 있는 시술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보면 그 주름의 피부과적 시술의 치료에 대해서 거창하게 설명은 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예요. 주름이라고 하는 건 근육을 너무 많이 써서 두꺼워져서 생길 수 있는 게 그 주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얇게 해주는 방법. 그리고 주름이라고 하는 거는 또
근육 위에 진피층, 근육 위에 있는 피부 조직이 여러한 그 영양소라도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진피층이 얇아져서 그 주름이 더 도드라지는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없어진 진피층을 두껍게 해주던지 근육을 얇게 해주면 주름은 개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을 얇게 해주는 방법은 간단하게 가장 대표적인 게 보톡스죠. 그래서 근육을 안 쓰게 해서 그 근육을 얇게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없어진 진피층을 그 두껍게 해주는 방법은 심하게 패인 곳은 근육 그 주름과 주름 제일 그 깊어진 그 고랑이라고 하죠. 그쪽에 필러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녹는 실을 넣어서 그 안쪽을 그 차오르게 해줄 수가 있고, 또 얕게 패인 곳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면은 눈 주위에 그 잔주름이라든지 피부에 짜글짜글한 주름들이 많이 있는 경우, 목주름도 포함이 돼요. 그런 경우에는 그 리쥬란과 같은 그 PN 제제를 그 주사를 하게 되면 확실하게 그 많이 그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정리를 해보자면 그 이태곤 원장님이 보통 하시는 그 여러 가지 수술과 피부과에서 하는 간단한 하는 시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그 선택을 해서 그 각자의 그 상황에 맞는, 각자의 그 주름 상태에 맞는 그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그 고민을 하게 되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나 아니면 이태근 원장님께 오시면 친절하게 그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거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고요.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질문들이 또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정리부가님께서 목주름? 이건 목주름? 네네. 목주름에 대해서 조금 덧붙일 말씀 뭐 있으신가요? 목주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로 두 가지 방법으로 환자분들한테 네. 설명을 드리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그렇게 깊지 않은 목주름인 경우에는 저는 필러 시술을 같이 좀 병행합니다. 그러니까 필러를 넣으면서 결국 이제 이혜진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리쥬란 제제나 이런 걸 저는 같이 좀 조합해서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이제 깊은 목주름이 지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 나이가 만약에 60세 이상이다, 뭐 한 70세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 피부 탄력이 급속도로 떨어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필러나 이런 건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는 목 거상술이나 이렇게 피부를 결국 절개를 해서 네. 남는 피부는 제거하고 다시 꼬매주는 방법이 그래도 그나마 가장 효과적으로 보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방법도 많이 있겠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목주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일자로 깊게 쫙 있는 거 있잖아요. 되게 맞아요, 그것 맞아요. 때문에 네네. 그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리쥬란이나 필러 그렇게 쓰기는 해요. 좀 그런 거 어떻게 보통 하세요? 저는 이제 그 검게 지는 요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위 아래쪽으로 약간 필러를 좀 넣어주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를 좀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메트릭스나 이렇게 좀 침투적인 레이저를 통해서 좀 하는 편이고요. 네. 네, 그래서 같은 그 문제여도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과별로도 다르고 또 원장별로도 선생님들끼리도 다르죠. 맞아요. 네, 맞아요. 사람마다 달라서 이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해필리 에버 애프터님께서 팔자주름 크림은 효과가 없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저런 크림이 있나요? 있어. 나도 알아요. 그리고 가끔 이거 들고 와요. 그러면은 이거 효과 있냐고 물어보면은 이거 비싼 돈 주고 샀대요. 근데 그러면 저는 그냥 보습에는 효과는 있을 거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는 하긴 합니다. 팔자주름 크림을 보니까 저 갑자기 생각나는 네. 게 있는데, 그 먹는 콜라겐 있잖아요. 있죠. 그거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어떤 거 같으세요? 저는 옛날에는 효과가 없는 걸로 알았는데 최근에 또 먹는 콜라겐에 대한 그 임상 스터디들이 그 논문에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먹는 콜라겐을 먹었을 때 실제로 효과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연구비를 그 업체에서 준 거 업체에서 아닌가요?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좀 가려서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콜라겐 먹어서 콜라겐이 실제로 부족해서 콜라겐 주름이 많이 생겼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콜라겐을 먹으면 조금 도움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족발 많이 드세요. 네, 그러면은 괜찮아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뀨뀨님께서 근육과 피부 중에서 어느 부분을 관리하는 게 주름에도 좋은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서로 좀 그렇죠. 나눠서 얘기를 해야겠네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 그러니까 이건 있어요. 30대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이 40대, 50대가 되면 처짐 확실히 덜합니다. 저는 그거 확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근육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관리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울세라나 슈링크나 네. 뭐 그다음에 이제 고주파 레이저로는 써마지나 인모드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30대 때 꾸준히 하는 게 40대, 50대를 위해서 결국에 이제 투자되는 시간 대비 굉장히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였죠? 피부? 근육과 피부 중에 어느 부분 관리하냐고. 그러니까 근육은 일단은 그렇게 저는 관리를 미리 좀 하는 게 좋다라고 항상 환자분들한테 강조드리고요. 피부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제 뭐 피부과 원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요즘 사실 스킨 부스터가 워낙 핫하잖아요. 그렇죠. 전 맞아요. 세계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일단 스킨 부스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그 근육과 피부 중에 어느 부분을 관리하는 게 더 좋냐고라고 하는데 약간 우문현답인데 둘 다 맞아요. 둘 다 둘 다 중요해요. 해야죠. 그럼요. 네.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는데 근육은 많이 쓸수록 커져요. 그리고 얼굴 표정이 이렇게 사람의 그 인상을 보면 그 사람의 과거가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근육은 많이 쓸수록 많이 발달이 돼요. 그러니까 웃는 근육을 많이 쓰면 쓸수록 그 사람이 웃는 상이 되고 약간 찡그린 근육을 많이 쓰게 되면 사람이 울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그 표정 근육, 그러니까 표정 근육 재활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약간 항상 긍정적 웃고 그러다 보면은 웃는 표정들이 전반적으로 근육을 거스르는 근육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리프팅이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그 많이 잘 웃고 약간 긍정적인 그 태도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그게 확 이렇게 좀 사람이 밝아지는 그런 효과도 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근육과 피부 중에 어떤 부분 관리하는 게 주름에도 좋냐 얘기했는데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합니다. 네, 둘 다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해필리 에버애프터님께서 울세라 같은 게 뭔지 기본 내용도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맞아, 한도 끝도 없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피부 밑에 층에 그 근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피층에 초음파라든지 온도, 그 전자기파 이런 걸로 초음파로 자극을 줘서 거기를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손상을 주게 돼요. 손상을 줘서 이게 다시 복구 작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리프팅을 해주는 효과다. 가장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정리부가님께서 목의 리주란 유지기간은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보통 그렇죠.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유지기간. 나오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3번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그러면 보통 길면 6개월에서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까지 간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건 또 사람마다 엄청 달라요. 이거는 진짜 그 사람의 노화 속도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이 얼마나 약간 목은 약간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그쪽에 그 대사라고 하기도 하고 많이 쓰면 쓸수록 또 빨리 닳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이야기를 드려요. 어떻게 설명을 드리시나요? 저도 이런 질문 받으면 사실 저도 되게 네. 뭐라 그럴까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분들마다 워낙 여러 가지가 네. 있고 뭐 저도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간격씩 3번 정도를 항상 말씀드리죠. 그게 뭐 써마지도 마찬가지고 인모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해서 효과적이다라고 딱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요. 본인의 그 피부 타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본인의 주치의 선생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주치의 선생님이 중요한 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달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어느 정도 이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걸 끌고 갈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좀 하다가 여기서 좀 하다가 이렇게 옮겨 다니게 되면 사실 미용 성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맞아. 생각하는 네. 게 주치의가 계속 바뀌게 되면은 그 사람의 얼굴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본인과 합이 맞는 딱 마음이 잘 맞는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닥터 쇼핑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새는 또 어떤 어플로 어디가 싸다 그래서 여기저기 맞아.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어떠한 그 강도로 얼만큼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그 추적 관찰하기가 너무 참 어렵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있네요. 베라베라님께서
그 몇 살부터 거상술을 추천하시냐고. 거상술 저는 보통 60대 이상부터는 거의 대부분 추천하는 편이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윤곽 수술을 하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대나 이쪽 부분이 처짐이 더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40대만 넘어도 저는 좀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항상 뭐 어떤 수술을 하든 시술을 하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맞아요. 내 얼굴을 봤을 때 네. 난 팔자 부분이 정말 고민이야. 그럼 거기에만 콘센트레이트를 해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면 우리가 얼굴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곱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 좋겠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미용 수술도 마찬가지, 시술이나 수술 마찬가지지만 내가 지금 꼭 고치고 싶은 게 요 한 가지라는 거를 꼭 주치의사님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목표로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고쳐달라고 하는데 의외로 가장 불편한 거 하나만 딱 고쳐지면 나머지 것들이 맞아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꼭 하나,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들어가는 것이 주름 개선에는 가장 좋을 것 근데 같네요. 그것도 있어요. 하나가 고쳐지면 맞아, 딱. 다른 게 보여. 맞아. 대부분 그래. 하나가 고쳐지면 난 이것도 보이고 갑자기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하여간에 하나 가장 중요한 메이저 하나를 꼭 본인이 좀 인지를 하고 그거를 고치는 데 노력하자라고 보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베라베라님께서 약간 용어에 대해서 질문이 있네. 눈밑지방 재배치랑 하안검이랑 그렇죠. 같은 건가요? 아니요, 라고. 같은 게 그렇죠. 아니요, 엄밀한 의미에서 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이제 로어 블레파로플라스티라는 게 하안검, 그러니까 눈 밑에를 수술하는 거예요. 눈 밑에 수술하는 건 눈밑지방 재배치라는 방법도 있고 하안검이라는 수술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하안검이라는 수술 안에 피부를 절개하는 수술 방법과 피부를 절개하지 않는 수술 방법이 있는 건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피부를 절개하지 않는 수술 방법을 눈밑지방 재배치라는 광고를 통해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알려진 거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모두 다 하안검 수술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눈 밑을 수술하는 거는 다 하안검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도 실제로 미국 영어로는 low blepharoplasty through the transconjunctival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콘정티바를 이용해, 그러니까 결막을 통해서 피부 절개 안 하고 수술하는 게 눈밑지방 재배치.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피부 주름지잖아요. 그럴 때 그렇죠. 이제 피부 절개에서 하는 수술은 이제 우리가 보통 가장 흔히 말하는 하안검이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죠. 둥지나무님께서 또 질문이 나왔어요. 이브아르 필러는 시간이 지나면 흡수되나요? 이브아르를 볼에 넣었는데 아래로 내려오는 거 아니까 걱정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좀 전에 그 리가멘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리가멘트들이 어느 정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 이브아르 필러든 뭐 다른 뭐 레스틸렌이든 뭐 다른 필러든 시간이 지나면 다 흡수가 돼요. 맞아요. 네. 시간이 지나면 흡수가 되니까 요거는 알아서 자연스럽게 사그러 들 거거든요. 볼에 넣는다 그래서 아래로 볼에 넣었는데 이게 갑자기 턱으로 내려간다. 그럴 리는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마세요. 요거는. 제가 오늘 보시는 분들한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우리가 필러 넣는 위치 중에서 가장 불만율이 높은 부분 눈 밑하고 옆볼이에요. 그렇죠. 옆볼은 특히 이제 계속 말을 하는 부위니까 필러가 잘 유지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개중에 저도 이렇게 환자분들 보면 이 옆볼에 필러가 너무 많이 있는 거야. 너무 많이 맞아. 있으니까 이게 있어. 처져. 네. 아무리 리가멘트도 뭐 얼마나 견디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옆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꼭 팁을 하나까지 드리면 지방 이식이나 필러를 맞아서 옆볼을 좋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건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옆볼이 너무 꺼졌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스컬트라라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맞아요. 방법 중에 그건 하나거든요. 좋은 방법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옆볼은 무조건 스컬트라가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환자분들한테 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네. 필러 정말 다른데 어느 병원에서 와서 옆볼 필러를 너무 많이 해서 이게 약간 불독처럼 이렇게 그렇지, 쳐지는 그렇지. 사람들이 근데 있어요. 그걸 또 신부물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네. 그거 설득시키는데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그거 하여튼 그거는 진짜 필러는 뭐 많이 맞으면 뭐 너무 항상 모든 시술은 필러를 뿐만 아니라 너무 과하면 아니함만 못합니다. 네.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네네. 네, 아이유 목소리님께서 목도 보습을 해야 할까요? 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목주름은 깊은 주름도 있지만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목이 특히 건조하신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 잔주름이 짜글짜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잔주름을 해결을 하면은 되게 좋아지는데 잔주름의 해결법 중에 가장 간편한 방법이 보습이에요. 그러니까 목도 당연히 보습을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다 보면은 목에 잔주름도 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로도 안 되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리쥬란 같은 거를 좀 권유를 하고 이것도 안 되면 이제 약간 필러를 살짝 이렇게 깔아 주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항상 목도 얼굴과 같이 그 보습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건조해지면은 목에 잔주름뿐만 아니라 그 노화도 빨리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베라베라님께서 선천적인 목 가로주름도 케어 가능할까요? 필러는 유지 기간이 짧은 편이니 절개하는 편이 더 오래 가겠죠?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목 가로주름 케어 중에 필러가 좋냐 아니면 절개하는 편이 더 좋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좀 목 가로주름 때문에 절개하는 건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또 흉터도 남고 네.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필러가 유지 기간이 짧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필러가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도 필러를 그 주입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도 그 밑에서 그 섬유세포가 또 증식을 하고 안쪽에서 또 팽창하는 자극 때문에 새살의 형성이 또 촉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러는 유지 기간이 짧은 편이지만 장기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선천적인 목 가로주름 할 때 저도 약간 필러를 조금 더 추천을 하네요. 네, 하는 편이에요. 네. 네. 그리고 꼬마꼬마님 또 질문이 왔어요. 미간주름에 보톡스를 맞으면 효과가 어느 정도이고 얼마 정도가 유지가 되는가? 1년에 몇 번 정도 맞나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이런 거는 그 보톡스를 하고 나서 주기를 얼마 정도 하냐라고 하는 설명과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톡스를 딱 맞게 되면 그 효과가 쫙 점점점 좋아지다가 한 3, 4개월쯤 되면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한 1년에 한 3, 4번 정도, 계절에 한 번 정도 받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새 워낙에 보톡스 가격이 많이 저렴해져서 보통 어떻게 설명? 저는 사실 미간주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본인이 미간주름을 처음 맞는다 그러면 미간주름 처음 맞으신 분들 보통 용량으로 맞으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뭐 이혜진 선생님처럼 하긴 하지만 저는 보통 4개월 간격으로 맞되 처음에 만약에 맞으시는 분이라면 용량을 좀 적게 맞고 그다음 2주 후에 한 번 더 봐서 리터치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4개월 간격으로 대신에 용량은 너무 많지는 않게 네, 그 정도로 저는 한 말씀드립니다. 2번에 걸쳐서 맞춰주시는 네네, 거예요? 저는 네. 처음 넣으신 분들은 무조건 2주 간격을 놓고 맞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부가님께서 녹내장이 있으면 미간 보톡스 위험한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별 상관없지 않을까요?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네. 어차피 미간 보톡스 자체는 그 얼굴 근육에 적용하는 거고 녹내장은 안구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큰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후방주주즈 의사님께서 은하는 쌍꺼풀을 2번 했는데 속으로 들어가서 점점 눈 크기가 사람 같아 보이긴 하는데 나이 들면서 다시 뱀 같아질까 고민이 되는데 울세라가 좋을까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얼굴을 봐야지 네, 알겠는데요. 그러게요. 네, 이거는 네. 네. 그런데 울세라가 좋다는 거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눈을 뜰 때 눈 근육 말고 또 이마 근육으로 같이 뜨거든요. 그래서 사실 울세라를 하게 되면 이마 근육을 좀 더 이렇게 힘있게 만들어주는 힘은 분명히 있거든요. 템포랄 쪽이나 뭐 포헤드 쪽이나. 그래서 울세라를 하는 거는 뭐 저는 눈 쌍꺼풀 유지하는데 아마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나이가 들면서 쌍꺼풀이 점점 얕아지고 처진하고, 네. 피부가 덮이니까 울세라를 하면 예방이 될까요? 예방될 수 있습니다. 예방될 수 있고 대신에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눈썹이 같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마를 좀 거상하거나 하는 방법이 또 필요할 수 있겠죠. 네. 되게 성형외과 선생님과 함께 하니까 뭔가 더 약간 깊이가 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네. 좀 있어 보이죠. 네, 되게 있어 보이네. 나 되게 이런 모습 되게 어색합니다. 어색해요. 네, 저 맨날 우리 막 네. 이상한 얘기하고, 네. 이상한 얘기는 안 했죠. 그렇죠. 이상한 얘기는 네. 저희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항상 건설적인 얘기만 합니다. 네, 항상 20살 때부터 계속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성형외과도 하고 피부과도 하고 이러고 앞뒤 번호였거든요. 맞아요. 네, 여담이지만 이 중간에 되게 엄청 큰 분이 한 분 그분 있어요. 얼마 전에 네, 개원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정형외과? 정형외과 네네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또 같이 한번 섭외해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마 제 이상하게 의학 채널 비운데 제 지인들이 많이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어서 되게 재미있고 되게 신기하기도 합니다. 네. 둥지나무님께서 또 질문을 했네요. 저거요. 네, 나이 든 연예인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얼굴이 울퉁불퉁하고 보기가 너무 흉하고 성형 망친 듯한 얼굴이신 분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된 건가요? 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했어요.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부분 요즘 환자분들 딱 와서 상담을 하면 다들 한결같이 첫 번째로는 자연스럽게 무조건 그렇죠. 일단은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하지만 또 너무 자연스럽게 하면 또 티가 안 컴플레인을 해. 나지. 뭘 한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자연스럽게 하되 저렇게 울퉁불퉁하거나 본인들,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얼굴을 봤을 때 뭔가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얼굴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뭐 예쁜 거를 떠나서 이 사람을 보면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오면 그거는 아닌 거거든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얼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수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쌍꺼풀을 만들면 여기를 절개해서 그냥 이렇게가 다였는데 저는 요즘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늙어가는 건 인정하자고요. 그렇죠. 늙어가는 건 인정하되 대신에 내가 곱게 늙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는 게 우리 성형외과 의사나 피부과 의사들의 일이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깊은 주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볼륨을 넣거나 필러를 넣거나 수술을 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나이가 들면서 피부 탄력이나 전체적으로 모공이 넓어지고 피부적으로 오는 변화에 대해서는 피부과 원장님들하고 같이 상담을 해서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얼굴이 움츠문하고 계속 필러 넣는데 넣고 또 넣고 하기 맞아요. 때문이에요. 네. 또 넣고 왜냐하면 필러를 뭐 어떤 거든지 얼굴에 볼륨이 들어가고 나서 그게 꺼지면 사람이 불안감을 느껴요. 나 여기 들어갔다가 좀 괜찮아졌었는데 또 꺼지니까 그럼 또 넣어야지. 그럼 또 넣게 되고 또 넣게 되고. 그렇게 중독이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선배들도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필러를 한 3-4번까지는 환자들 만족도가 좋은데 그 같은 부위에 4-5번 이상이 지나가게 되면 환자분들 만족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필러가 들어간 위치에 또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하다 보면 이전에 내가 필러를 처음 낼 때의 상태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수술을 하든 시술을 하든지 간에 가장 정확하게 자연스럽게 무리하지 않게 저는 맞아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필러를 맞고 거울을 봤을 때 이게 너무 꺼진다 해서 너무 걱정돼서 병원으로 갔을 때 이거를 객관적으로 저는 그 시술하는 의사 선생님이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 듣고 가면 되게 자연스럽게 되는데 너무 자기 주관이 뚜렷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마지못해서 들어주기 시작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얼굴이 되게 이상하게 변하는 거죠. 저도 그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뭐냐면요. 네. 미국은 미국 성형외과 의사들하고 한국 의사들의 차이점은 한국은 일단 수가가 싸요. 그렇죠. 네, 많이 미국에 싸죠. 비해서 많이 싸요. 그것도 미용 수술이나 시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내 얼굴에 뭔가를 한다는 건요, 굉장히 큰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나를 가장 잘하는 원장님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게 그래도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거를 픽스할 수 있는 능력이 뭐 대부분의 성형외과 의사들이나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또 했다가 저기서 또 했다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언밸런스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물론 수술은 코 수술은 어느 원장님한테 하고 뭐 피부과 시술은 어느 원장님한테 하고 뭐 이런 게 정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를 가장 잘 알 수 있고 자기를 가장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원장님을 찾아가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정상적으로 트레이닝을 받고 정상적으로 전문의가 된 선생님들은 웬만해서는 어느 정도 실력이 평준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자기와 잘 맞는 사람하고 가서 그 사람하고 쭉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그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맞아요. 네. 네네. 그리고 질문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한번 또 볼까요? 네. 지금 여기 그 메모장 요 질문 그 한 거 좀 넘어주세요. 홍콩 할매님께서
얼굴 마사지는 피부 주름에 도움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피부 주름에 어떻게 해? 근데 사실 얼굴 마사지를 하게 되면 뭔가 주름이 약간 펴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극을 주게 되면 근육이 약간 이완이 되는 그 효과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해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얼굴 마사지 세게 해서 아프면 찡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피부 주름에 해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해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큰 도움이 될지는 글쎄요, 뭐 네. 림프관이 활성화되는 데는 뭐 도움을 줄 수는 그렇죠. 있겠죠. 네. 네, 뭐 그런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네, 수면과 주름이 관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수면과 주름 굉장히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수면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 피부 장벽 기능이 확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피부 안쪽에 진피층이나 피부 장벽 기능이 쫙 떨어지게 되면 피부도 되게 건조해져요. 그렇게 되면 잔주름이 쫙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잠 못 자면 얼굴 되게 찡그리잖아요. 계속 찡그리고 인상 쓰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근육도 되게 활성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 주름도 더 생기고, 이런 수면과 주름은 저는 관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간이랑 네. 이마 중 보톡스 어디가 더 안전하고 효과가 클까요? 글쎄 이거는 뭐 미간이나 이마를 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일단 중요한 거는 미간 보톡스 같은 경우는 치료제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보톡스에서 FDA 승인을 받은 부위는 미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간의 그 근육 자체가 워낙 불수의적으로 움직이는 근육이라서 미간이 발달되신 분들은 사실 뭐 미간 보톡스 저는 많이 추천하는 편이고, 이마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미간하고 세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뭐 그거는 더 안전하고 효과가 크다라는 것보다는 개인의 그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거 네. 이렇게 근데 정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미간 이마 보톡스 했을 때 가장 부작용 없는 쪽은 미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효과 면에서는 미간이 조금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마는 잘못하면 또 여기 눈꼬리 확 올라가고 그렇지. 그런 부작용이 맞아요. 생길 수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정리부가님께서 또 질문을 내주셨어요. 오메가 라이트 집에서 정기적으로 사용하면 주름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LED인 것 같은데, 가정용 LED 장비. 정기적으로 사용하면 주름에 도움이 될까요? 근데 해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항상 전 LED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큰 특히나 가정용 LED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큰 효과 면에서는 저게 조금 진정작용 아닌가요? 네, 진정작용이에요. 진정작용? 네, 진정작용이고, 근데 가정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출력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한 2년에서 3년 정도 쓰면 조금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요거를 간헐적으로 썼을 때 효과 면에서는 그냥 병원에 오셔서 LED 쪼이는 게 훨씬 더 효과는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질문이 또 오고 있네요. MCLY님께서 꺼진 팔자주름에는 필러랑 울세라 슈링크 어떤 게 좋을까요?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꺼진 팔자주름 진짜 힘들죠. 힘들죠. 저는 이 힘들죠. 부위가 정말 힘든 부위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이제 필러를 넣는다는 건 결국 볼륨을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팔자주름 주위에도 근육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보통 필러를 넣고 나면은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다 뭐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필러 자체가 우상향으로,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네. 현상이 좀 많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우리 얼굴에서 근육의 움직임 때문에 그런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울세라나 슈링크도 결국에는 이제 얼굴 근육을 당겨주는 것 때문에 환자분들 중에 개 중에는 팔자주름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이 팔자주름 자체가 한 3가지 유형으로 나뉘거든요. 팔자주름도. 근데 여기서 다 설명드리긴 좀 그렇긴 하지만 첫 번째는 이 코 부분이 완전 확 들어간 타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좀 꺼진 타입. 꺼진 타입. 세 번째는 볼에 살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팔자처럼 이게 맞아요.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울세라 슈링크가 어떤 분들한테 좋은가 하면 제 생각에는 볼에 살 좀 있는 네, 분들, 맞아요. 살집 있는 사람들. 살집이 있는 네. 분들은 팔자가 좀 좋아졌다 이렇게 네. 확실히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필러만으로는 그렇게 개선이 막 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렇죠,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실을 한 가닥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리텐스 실이라고 해서 약간 안쪽에 원통형 모양의 실이 있어요. 그거 여기 한 가닥씩 집어넣으면 필러 효과도 있고, 실이 녹으면서 약간 좀 리프팅 되는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같이 하면 효과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울세라랑 슈링크 중에는 어떤 게 좋을까 하는데 효과 면에서는 울세라가 슈링크보다는 그렇죠. 훨씬 낫죠. 네네. 네.
근데 자주 하실 거라면 그 슈링크가 좀 더 낫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이 계속 또 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준비한 시간이 한 50분 전후여서 네. 질문 한 한두 개 정도만 하고 더 받고 이제 네, 끝내도록 끝내도록 하죠. 하죠. 네, 네, 네. 네, 그 꽃길님께서 눈을 백내장 수술을 하다가 또 망막이 찢어 시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 그리고 아래쪽에 부엉이 눈처럼 이렇게 처짐이 있어서 절개 성형하면은 망막에 지장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네요. 절개 성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망막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는 부위거든요. 그러니까 안쪽 부분으로 하는 뭐 결막을 통한 수술을 하면 좀 지장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바깥으로 피부 절개하는 수술은 크게 이상은 없을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약간 뭐 어떤 뭐 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눈꺼풀 자체가 이렇게 처졌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피부 절개를 하는데 좀 지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네. 네. 또 요게 아마 우리가 마지막 네. 그 질문인 것 같은 건데요. 단비꼬야님께서 네. 쌍수한 지 6년 정도 됐는데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갔더니 3군데를 실로 꼬매서 파인 듯한 이상하게 흉이 남았어요. 찾아보니 그 병원의 수술 방법이 의사가 개발한 방법이라는데 뭐 라인의 3군데를 매몰법의 비절개 방법과 절개법의 안검을 진피층만 묶어주어서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합친 것이라는데 녹는 실로 했습니다. 이런 흉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흉 네. 같은 게 결국에는 그 이제 우리가 실을 꼬맨 위치가 유가종이 형성되면서 이제 좀 튀어나온 그거를 네. 말씀하시는 그렇네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만약에 본인의 쌍꺼풀 라인이 유지가 되고 있다면 그 경우에는 레이저나 이런 방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건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 삼성역 여기 오스킨 성형외과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네. 아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저희가 준비한 한 50분 좀 남짓한 그 시간이었는데 원장님 좀 어떠셨어요? 뭐 네. 저는 이해준 원장님과 함께 네.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쁜 시간이었고요. 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시면 저희가 그 체크를 해서 추후에라도 다시 이제 답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음번에 또 네. 같이 좋은 시간 갖도록 하죠. 네, 오늘 한 번만 하고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또 우리 또 그 성형외과 피부과의 관점에서 또 이야기하는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네, 오늘은 저는 연세 MB 피부과의 이혜진이었고요. 네, 여기는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원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것이 더 중요하다. 최소한 10만